세종 8년이던 1426년 2월 15일 한양에서는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한양 남쪽에 사는 한 노비의 집에서 시작된 불은 바람을 따라 북쪽으로 번지며 관청을 비롯해 2000여 채의 가옥을 태웠고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만 해도 32명이나 되었습니다. 조선의 수도가 이렇게 위급한데 세종은 하필 군사훈련인 강무를 참관하기 위해 강원도 횡성으로 떠나 한양에 없었습니다. 세종을 대신해 중전 소원왕후는 한양에 남아있는 모든 신하를 소집해 화재 진압을 진두지휘했습니다. 화재가 일어났다 하니 돈과 식량이 들어있는 창고는 구제할 수 없게 되더라도 종묘와 창덕궁은 힘을 다하여 구하도록 하라. 이날 점심때 일어난 불은 저녁이 되어서야 진화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조선의 불이 종묘의 연소는 막을 수 있었지만 불바다가 지나간 한양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다음날 세종은 화재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강원도에서 한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세종은 진중하고 참을성 많고 감정을 잘 나타내지 않았던 왕이었는데요. 한양이 불바다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평소와 다르게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내가 이번 강무에는 오고 싶지 않았는데 경들이 굳이 가자 해서 온 길이고 어제는 날씨도 좋지 않고 나도 몸이 불편해 궁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경들이 계속 청해 그냥 있었다. 한양의 화재 사건은 이번 길이 하늘의 마음에 들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몹시 후회한다. 내일 궁으로 돌아갈 터이니 한양에서 마중은 나오지 말라고 하라. 그런데 세종이 한양으로 돌아올 채비를 하는 사이 또 다른 큰 불이 일어납니다. 이번엔 한양 서쪽의 한 민가에서 시작되어 지금의 구치소와 같은 전옥서와 상점 8칸이 불에 탔고 보신각인 종루까지 불이 번집니다. 백성들이 힘을 합해 불을 끈 덕에 종루는 무사했지만 불씨가 종루 동쪽으로 튀고 맙니다. 그렇게 종루 동쪽의 민가 200여 호가 또다시 불을 타고 말았습니다. 이틀 만에 한양의 민가 2170호가 소실되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당시 한양 내 민가를 17,015호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를 참고하면 열의 한두 집이 불에 타버린 것이었습니다. 피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불난리를 틈타 도둑이 기승을 부린 것이죠. 워낙 불이 번지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 아직 불이 옮겨붙지 않은 집들도 피난을 갔는데요. 그 사이 빈집에 도둑들이 들어가 재산을 몽땅 털어갔습니다. 세종은 한양으로 돌아오자마자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백성들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시작합니다. 세종의 이런 행동은 세종이 백성의 고통을 생각하는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에 대화재가 일어나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 민심이 동요됩니다. 왕이 곧 하늘이었던 당시에는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거나 나라에 재앙이 닥치는 일들마저 모두 왕이 부덕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한양에는 재앙이 일어나면 왕조가 바뀐다는 유언비어가 퍼지고 역적모의를 꾀하는 자들이 방화를 했다는 소문도 돌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니 방화범이 누구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방화범에 대한 이야기도 곧 해드릴게요. 세종은 긴급자금을 투입해 화재를 입은 백성들에게 식량을 공급했습니다. 화상 환자는 의원에게 치료를 받도록 하고 사망자 가족에겐 쌀과 장례를 지원하게 하며 불에 탄 가옥들의 복구를 위한 제목과 기와 등 건축자재를 마련할 방도를 지시합니다. 당시 기와는 비싼 자재였기 때문에 서민들은 대개 집과 억새 등으로 지붕을 얹은 초가집을 지어 살았는데요. 이 초가집은 도시의 미관은 물론 화재에 아주 취약한 단점을 갖고 있었죠. 화재로 생계가 더욱 어려워진 서민들을 위해 세종은 기와를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회를 이용해 기와를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려는 자들은 적발시 기와를 몰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집의 가족이 군역으로 지방에 가 있거나 관리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장 7개월의 휴가를 주어서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또한 본인도 화재 피해자이지만 부득이하게 피해 가옥 재건 사업에 동원된 장인들에게는 부인의 급여까지 계산해 2사람분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일종의 초과 근무 수당이자 재난지원금이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도 아주 합리적으로 피해자를 배려하는 구제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긴급구호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를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과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집과 집 사이에 있던 가시와 나무 울타리를 철거하고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담을 쌓아 일종의 방화벽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또한 도로를 더 넓게 만들어 진화 작업을 위한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고 민가는 5집마다 하나의 우물을, 각 관청에는 2개씩의 우물을 파도록 해 추후 화재 진화에 사용할 물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의 최초의 독립소방기관인 금화도감이 창설됩니다. 금화도감에 속한 24명의 최초의 소방관 금화군은 조선 초기 통행 금지 시간이던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도 출동할 수 있도록 야간 통행권을 주었습니다. 대대적으로 한양을 정비한 세종의 화재 방지 대책과 금화도감 덕에 화재 사고는 불과 몇 달 만에 크게 줄었습니다. 금화군은 세조 때인 1467년 멸화군으로 확대되어 보다 더 전문적인 소방 조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멸화군의 정원은 50명으로 도끼 20개와 쇠갈고리 15개,
종아줄 5개를 지급받아 화재 진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종로 위에서 24시간 화재를 감시하다가 화재가 일어나면 종을 쳐서 경보를 내리고 현장으로 즉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는 깃발을 높이 세워 화재 현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물에 적신 보자기가 달린 긴 장대, 멸화자와 물통을 사용해 불을 껐습니다. 또한 쇠갈고리와 도끼로 불이 난 곳 주변의 건물을 무너뜨려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불이 꺼질 때까지 종로에서는 타종으로 진압 상황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600년 전의 일인 것을 생각해보면 꽤나 체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근대식 소방서인 경성소방서는 일제강점기였던 1925년에 생겨났습니다. 구한말부터 한국으로 점차 이주해온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돈을 모아 의용소방조를 설치한 것에서 시작되었죠. 지금의 종로소방서의 전신인 경성소방서는 소방차와 수압펌프 같은 신식 소방장비를 도입해 대한민국의 소방차를 크게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성소방서는 소방서장 아래에 펌프반, 수반반, 파괴반, 사다리반을 두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지금처럼 소방 헬멧과 방화복도 착용했죠. 펌프반은 장정 5명이 펌프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당시 펌프의 앞머리에는 지금의 사이렌 역할을 하는 쇠종이 달려 출동을 알렸습니다. 사다리반은 건물에 올라 사람을 구하는 임무를 수행했고 파괴반은 갈고리로 재를 긁으며 마지막 불씨를 정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사진은 1931년 경성소방서의 모든 직원이 시청 현관 앞에 모여서 기념 촬영을 한 사진인데요. 당시 142명의 직원 중 간부는 모두 일본인이었고 소방수는 한국인이 59명, 일본인이 79명으로 일본인이 더 많았습니다. 언뜻 보면 멋진 사진이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아픈 과거를 보여주는 사진이죠. 다시 세종때 한양대화제 사건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건이 일어난 지 20일 만에 조선의 수사기관 의금부는 방화범 무리를 잡아냈습니다. 범인은 장원만과 이영생, 그리고 그의 일당들이었습니다. 이영생이라는 이름은 이때로부터 불과 3년 전인 세종 5년의 실록에도 절도를 3번이나 저지른 강도로 등장을 하는데요. 아마도 이번 사건의 범인과 동일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범인들의 방화 동기는 역시나 화재를 틈타 재물을 도둑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 없는 백성 수십 명을 죽이고 2,000채가 넘는 건물을 불태워 한양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범인들은 능지처사에 처해졌고 범인들의 가족들까지도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관가의 노비가 되었습니다. 실록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견했는데요. 범인 일당 중 주모자 장원만의 종이었던 진내와 근내가 처벌을 받기도 전에 도망을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둘은 2달이 지나서야 도지라는 이름의 산호비의 제보로 잡혀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제보자 도지는 포상으로 노비에서 양민이 되었고 면포 80필을 받았습니다. 면포 80필은 쌀 40가마니 정도의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의 원래 주인에게는 양민이 된 도지를 대신해 도지와 비슷한 나이의 새 노비를 주었다고 합니다. 사후 처리가 정말 깔끔하지 않나요? 한양대화제를 계기로 도시를 정비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기관인 금화도감을 창설한 세종은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역시 화재에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금 배웁니다. 조선에 이런 일이 다음에 또 만나요.